각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인 평형 YV와의 선간전압 220V인 대칭 3상전압을 가했을 때 선 전류는 이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임피던스가 Y 결선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6 플러스 J8옴이고 여기에 선간전압 220V를 인가했을 때 이 선전류는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Y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은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여기에 이 임피던스의 크기 절대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하게 되면 10옴 되고요. 이 임피던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 즉 상전압 VP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220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인 상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22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루트 3분의 22가 되고 이 값이 12.7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Y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기 때문에 이 값의 전류가 이 선에도 흐르게 되겠네요. 12.7A.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400옴인 회로 말단에 1200옴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 측에 20kV의 전압을 인가할 때 반사파의 크기는 단선로의 전압 감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의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의 임피던스를 G1이라고 하고요. 우측의 임피던스를 G2다라고 하고 이때 G1 측에서 어떠한 파가 들어왔을 때 자, 이 파에 대해서 투과가 되는 애가 있을 것이고요. 이 파에 대해서 반사가 되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반사 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G1 플러스 G2분의 G2 마이너스 G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투과가 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G1 플러스 G2분의 2 G2 이렇게 됩니다. 즉 얘가 투과 계수이고 얘가 반사 계수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반사파의 크기를 묻고 있죠. 그죠? 이 반사파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 그럼 식으로 적어보면 G1 플러스 G2 분의 G2 마이너스 G1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이 G1이다 라고 하는 값은 400옴이다 라고 되어 있고 G2다 라고 하는 것은 1200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G1 플러스 G2 얘랑 얘를 더하면 1600 되고요. G2 마이너스 G1 얘에서 얘를 빼면 800 되겠죠. 인가된 전압은 20kV가 되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0kV가 반사파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칭 3상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A상을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정상분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해당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얘가 대칭 3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대칭 3상 또는 평형 3상일 때 영상분과 역상분은 어떻게 돼요?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칭 3상, 평형 3상일 때 영상분과 역상분은 존재하지 않죠.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상분은 A상의 전압과 같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정상분이 얼마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2번에 VA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서 얘는 R 되고요. 얘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 병렬이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해주시면 돼요. 즉 임피던스 G J 오메가는 병렬이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더한 것분에 곱한 거 R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병렬이면 그냥 더한 것분에 곱한 것 해주시면 된다.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위에 J 오메가 C 곱하고 아래도 똑같이 J 오메가 C를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겠죠.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자 먼저 얘와 얘 이렇게 약분돼서 위에는 R만 남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에다가 J 오메가 C를 곱하면 먼저 얘랑 얘랑 곱하면 1 되고요. 플러스 얘랑 얘를 곱하면 J 오메가 RC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전원전압이 3의 2의 마이너스 JT라고 돼 있어요. OT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꼴이 뭐냐면 A의 어떤 상수값에 2의 J 오메가 T 이러한 형태란 말이에요. 자 A는 3인 거고 2의 J 오메가 T에서 얘가 J 오메가가 마이너스 5인 거예요. 어떠한 정연파의 함수는 A의 2의 J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5T가 J 오메가 T니까 마이너스 5가 J 오메가란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란 얘기예요. 그럼 J 오메가 대신에 뭘 쓰라고요? 마이너스 5.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럼 보기에서 똑같은 거 찾아보시면 2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의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는 해당 문제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요 점의 전위를 제가 편의상 V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어떤 기준값 전이 0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자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은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나가는 전류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전류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0이다.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이 차예요.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저항은 5이고요. 전이차는 V에서 25를 뺀 거죠. V-25. 그쵸? 플러스 여기는 5A인데 요 나가는 전류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저항은 20이고요. 전이차는 V에서 0을 뺀 V가 되겠죠.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 0 된다 이거예요. 이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죠.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양변에 똑같이 20 여기도 똑같이 20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겠죠.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20을 곱하면 4 남죠. 4 V-100 플러스 여기다 20 곱하면 마이너스 100 그쵸? 플러스 20 곱하면 V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5V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00 넘어가면 200 되겠죠. 자, 이로부터 V는 40V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아, 여기에 전위가 40V이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25매 흐르는 전류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I는. 저항은 20이고요. 전위차는 40대예요. 계산해 보면 2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2번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회로에서 전원전압이 220V이고 부하 한 쌍의 임피던스가 E-J2ohm인 경우 전원과 부하 사이 선전류 IA는 몇 암페어인가? 즉 여기에 흐르는 IA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델타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다라는 것이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은 30도가 느리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이 임피던스 AB 간의 이 임피던스를 보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지금 E-JE입니다. E-JE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 즉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셔서 얘가 2 루트 2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위상각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아크탄젠트 R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아크탄젠트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45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루트 2의 위상은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을 보겠습니다. 상전압 V, P.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 AB 간에 걸리는 전압과 A-B'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는 얘기죠. V, P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간전압과 같기 때문에 220의 각도 똑같이 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 IP입니다. 상전류 IP는 임피던스분의 VP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임피던스는 2 루트 2의 위상이 마이너스 45도가 되고요. 전압은 220의 각도 0도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220을 2 루트 2로 나누면 55 루트 2가 됩니다. 각도는 0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빼면 45도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선전류죠. 이 선전류 IL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의 루트 3배입니다. 요것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55 루트 6 되고요. 위상은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가 느리다라고 했어요. 그럼 45에서 30을 빼면 15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55 루트 6이다 라고 하는 값이 134.64 이렇게 됩니다. 보기에서 선전류 값을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라플라스 변환을 여러분들이 다 유도할 필요는 없으며 이 라플라스 변환표를 잘 암기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t 경우에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s가 됩니다.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2번 되겠습니다. T형 4단자망 회로에서 ABCD의 파라미터 중 C의 값은 얼마인가? 여기서 T형 회로에서 이 4단자 정수 A, B, C, D 모두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A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A예요. A. 얘는 1 플러스 G2분의 G1이에요. G2분의 G1. 그리고 D는 얘가 이렇게 D가 됩니다. D 1 플러스 G2분의 G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C는 요거 분의 1이에요. G2분의 1 되고요. B는 요 G2분의 자, 모두 한 번씩 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뭐예요? G1, G2 플러스 G2, G3 플러스 G3, G1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요 C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과 G 변환이 모두 같은 함수는 이 델타 T다라고 하는 임펄스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해도 1이고 G 변환을 해도 똑같이 1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과 G 변환이 같은 함수는 이 델타 T의 임펄스 함수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가질 때 회로의 특성은, 즉 RLC 회로에서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R과 L과 C의 회로에 교류를 인가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전류 파형에 대한 특징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R과 L과 C의 값에 의해서 R 제곱이라고 하는 값과 4 C분의 L이라고 하는 값에서 R 값이 크다라고 하면 얘는 과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R 값과 C분의 L 값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 상태다 라고 해서 얘를 임계제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 C분의 L이 크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를 부족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죠. 얘가 크다고요. 그러면 부족제동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근궤적이 허수축과 교차할 때 K값은 얼마인가?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 특성방정식 fs다 라고 하는 것은 요 K값만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S에 S 플러스 3, S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이퀄 0. 얘가 특성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얘를 특성방정식을 전개해 보면 S의 세제곱 플러스 7, S의 제곱 플러스 12, S 플러스 K 이퀄 0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허수축과 교차할 때 그럼 얘는 루스 판별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루스 판별법에 의해서 여기 S의 3차죠.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1, 7, 12, K가 되네요. 1, 7, 12, K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계산하고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가 당연히 얘는 0 됩니다. K 밑에가.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K가 돼요. 그랬을 때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 값. 여기 있는 값을 제가 편의상 A다 라고 볼게요. A는 요거 7분의 요것분에 요렇게 곱한 거 84 마이너스 요렇게 곱한 거 K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루스 판별법에서 이 제1열의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 이 제역에는 안정입니다.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안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 중에 자, 얘는 J 오메가 허수축이에요. 이 특성근이 좌반구에 있으면 뭐예요? 안정이고요. 우반구에 있으면 뭐예요? 불안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플러스 1이에요. 1, 7, 플러스 1 어떤 K값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정이에요. 안정.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부호가 1, 7, 마이너스 1, K 바뀌었죠? 그럼 얘는 불안정이에요. 그럼 이 A라고 하는 값이 양수값이면 안정이고 마이너스 1이면 뭐라고요? 불안정이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수축과 교차할 때라는 얘기예요. 이 허수축은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계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겠죠. 0. 0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경계라고요. 경계. 그럼 A 값이 0이면 얘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허수축과 교차한다 이런 얘기. 특성근이. 허수축의 특성 교차한다는 얘기죠. 뭐면? A 값이 0이면. 그럼 얘가 0 되려면 요 K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K에 84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게 84면 얘가 0 되잖아요. 그래서
허수축과 교차할 때 K값은 3번의 84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단위 계단 입력 신호가 가해졌을 때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값은, 여기서 지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목표 값의 50%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CSA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시간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CS다 라고 하는 것은 S 플러스 1분의 1의 RS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CS는 S 플러스 1의 RS를 곱하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입력이 단위 계단 입력이다 라고 돼 있죠. 입력의 함수 RT다라고 하는 게 UT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 RS다라고 하는 값은 S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RS 대신에 요 S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이러한 식이 됩니다. S에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기 위해서는 부분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 부분분수 공식 중에 A 곱하기 B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S를 A라고 하고 S 플러스 1을 B라고 하면 S 플러스 1에서 S를 빼면 1 돼요. 1. 그러니까 1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써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CT는 S분의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1 되고요. 빼기 S 플러스 1분의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다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1이다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는 시간 T에서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즉 얘는 1에 수렴하게 돼요. 그럼 지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의 50%, 즉 2분의 1에 도달하는 시간이 되겠죠. 즉 결국에는 얘가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뭐 하면 2분의 1, 얘가 2분의 1 되면 되겠죠. 1 빼기 2분의 1 하면 요게 된단 말이에요. 즉 2의 마이너스 t가 2분의 1이 되면 된다고요. 근데 2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2의 마이너스 t는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양변에 제가 로그를 취해 볼게요. ln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ln 이렇게 취하면 t라고 하는 것은 ln 2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ln 2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0.7초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즉 목표 값에 2분의 1에 되는데 걸리는 요 시간이 0.7초다 이런 얘기예요. 보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기가 있다. 이 제어기는 어떤 제어기인가? 여기 있는 이 전달함수 GS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각각 분자의 항을 다 ES로 나눠서 각각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3S를 ES로 나누면 2분의 3 되고요. S의 제곱을 2S로 나누면 2분의 1S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5를 2S로 나누면 2S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분의 3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2분의 3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이것은 2분의 3으로 묶으면 3분의 1 S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으로 묶으면 3분의 5가 돼요. 그죠? 3분의 5 S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됩니다. 5분의 3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제역의 전달함수 GS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에 1 플러스 T
ds 플러스 t is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비례 요소, 얘는 미분 요소, 그 다음에 얘는 적분 요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함수는 다 있죠. 비례, 미분, 적분이 다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비례, 미분, 적분,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시퀀스 제어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9가지로 바뀐다면 이를 설계할 때 필요한 플립플롭의 개수는 얼마인가? 여기서 플립플롭 1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0과 1 되겠죠. 즉 플립플롭의 개수와 여기에 경우의 수가 있겠죠. 플립플롭을 1개 사용하게 되면 2의 1승 해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플립플롭을 2개 사용하게 되면 2의 제곱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플립플롭을 3개 사용하면 2의 3승계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8가지, 그리고 4개를 사용하면 2의 4승에서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9가지의 경우의 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8보다는 많고 16보다는 작게 되겠네요. 즉 플립플롭 4개를 이용해서 9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에서 답은 2번에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식을 보면 얘는 2 곱하기 2행열이네요. 그쵸? 2행 2열. 그래서 자, 얘는 2차 제역이다. 2 곱하기 2행열이니까 얘는 2차 제역계가 맞습니다. x는 2 곱하기 1 벡터이다. 요 x는 이렇게 돼요. 여기에 x1, x2, 즉 x라고 하는 것은 x1, x2, 즉 2행 1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의 벡터이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특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성 방정식을 구하려면 먼저 si-a다라고 하는 행렬을 구해야 돼요. si-a. 그럼 얘는 s, 0, 0, s 빼기 a. 얘가 a 행렬이죠.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s에서 0 빼면 s 되고요.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 되고요. s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s 플러스 3 됩니다. 그럼 특성 방정식 fs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곱한 거, s에 s 플러스 3 빼기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 이퀄 0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이퀄 0 되고, 얘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퀄 0으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하겠죠. 특성 방정식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퀄 0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특성근 s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제역에는 부족 제동이 된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린 내용이죠. 자, 얘는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2개의 음의 실근이란 말이에요. 자, 2개의 음의 실근일 때는 얘는 뭐냐면 과제동 이렇게 돼요. 과제동. 얘가 만약에 중근이다. 근이 하나로 중복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임계제동이에요. 임계제동. 자, 그런데 얘가 특성근 S가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어떠한 값 이렇게, 즉 두 개의 음의 얘를 뭐라고요? 복소수라고 하죠. 복소근. 그럼 얘는 부족제동이에요. 부족제동.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개의 음의 실근이잖아요. 뭐라고요? 과제동. 그래서 부족제동은 틀린 얘기죠. 이 제역에는
과제동된 상태가 되겠죠.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의 근은 얼마인가? 여기서 특성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이 특성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si-a다라고 하는 행렬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si다라고 하는 행렬은 s0, 0, s 되고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행렬은 요 a가 요 행렬입니다. 0,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0,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5. 여기에서 얘를 계산해 보면 s에서 0 빼면 s 되고요.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3 되고요.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s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s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이 행렬로부터 특성 방정식 fs다 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곱한 거 s에 s 플러스 5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한 거 마이너스 6 이퀄 0 되겠죠. 그럼 식을 전개해 보시면 s의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 이퀄 0 되겠죠. 그럼 얘는 2, 3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5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6 되겠죠. 다음에 식은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이퀄 0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s 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얘가 특성 근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특성 방정식에 대한 올바른 식은 여기서 게르프 전달함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르프 전달함수는 GHS의 함수인 거죠. 자, 이때 특성 방정식 fs는 1 플러스 GH의 S 이퀄 0 이 식이 바로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팁을 보자면 이 특성 방정식을 구할 때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이 분자의 값이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 값을 이렇게 내려와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함수가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fs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에다가 이 분자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어요. 플러스 10 이퀄 0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전개해 보면 s의 세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이면 3 s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 s 플러스 요거 10이죠. 이퀄 0 되겠네요. 이 식을 찾아보시면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는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요 블록선도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r이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r 그리고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죠. R에서 요 C로 가는 것, R에서 요 C로 이렇게 가는 것, 요 G2네요. 그럼 여기에 제가 G2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죠? 자, C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요거죠, 그죠? C에서 얘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럼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렇죠? 이게 뭐 있어요? G1과 H1, H2. 그럼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G1, H1, H2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플러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 중에 블록선도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G이고 얘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여기는 R이고 여기는 C다 라고 하면 얘의 전체 전달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GH분의 G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이 부분이 마이너스이면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플러스이면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그대로 요것에 대한 우리가 전달함수를 적어보면 자, 1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는 뭐라고요? 여기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GH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한 거. 즉 얘랑 얘를 곱한 거. 그러니까 G1, G2, H1, H2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G 아래에서 C 방향으로 가는 거. 아래에서 C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잖아요. G2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요 식 찾아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역의 과도응답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자동제역의 과도응답에 대한 파형을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어떤 결과값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어떠한 목표값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목표값. 자, 그랬을 때 얘가 파형이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기에 수렴한다라고 보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보기. 지연 시간은 최종 값의 50%에 도달하는 시간. 즉 여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얘의 50% 여기에 도달하는데 요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지연 시간 이렇게 얘기해요. 지연 시간. 다음에 정정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의 5%의 즉 플러스 마이너스 5% 내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정정 시간이다라고 해요. 목표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즉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정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분율 오버슈트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최대 오버슈트죠. 최대 오버슈트. 얘가 목표값이에요. 즉 목표값분의 최대 오버슈트를 우리는 백분율 오버슈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상승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값의 10% 여기 10% 그리고 목표값의 90% 즉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상승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잘못된 것은 최종값의 10%에서 어디까지? 90%까지 도달하는 데 요하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와 동일한 소자는 이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요 트랜지스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스위치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접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입력에서 1 집어넣으면 얘가 스위치가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입력에서 0 집어넣으면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입력에 1 집어넣으면 스위치가 이렇게 닫히고 0이면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여기에 출력을 저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접지는 0이고요.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원 1, 0. 자, 입력에다가 제가 1 넣으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닫힌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요 점의 전위는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점의 전위와 같아요. 그럼 입력에 1 집어넣으면 출력에는 0 이렇게 나온다고요. 입력에다 0 집어넣으면 이게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요 점의 전위는 뭐랑 같아요? 얘랑 같다고. 얘가 1 나온다고요. 그럼 잘 보시면 1 나오면 0 나오고 0 나오면 1 나오고 이건 뭐란 얘기예요? 낫 회로란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회로라고요? not 회로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x, y, 출력 d라고 볼게요. 변수는 0, 0, 0, 1, 1, 0, 1, 1 이렇게 돼 있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0 나온다고요.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무조건 0 나온다고요. x가 1일 때 0, y가 1일 때 0. 얘네들이 0, 0일 때만 출력이 1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논리식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것의 반대 볼게요. 반대. 그럼 얘는 0, 1, 1, 1이죠. 그러니까 0, 1, 1, 1인 거. 여러분들 무슨 회로예요, 얘가? 오화 회로잖아요. 오화 회로. 그럼 얘는 오화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회로란 얘기예요? 네, 노화 회로다 이런 얘기죠. 노화 회로. 얘는 노화 회로다. 결과적으로 얘가 노화 회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노화 회로에 대한 논리 소자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